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반도체 대장주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PBR주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삼성물산과 SK스퀘어까지 담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한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역시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오늘은 보통주를 담았고요. SK하이닉스까지 세 종목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주 다시금 반등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2차 전지주마저 있게 만들어준다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 속에 엔캠까지 3위로 이름 위치해 있고요. 저PBR주 역시 부각 속에 금융주, KB금융까지 함께 담아가고 있네요. 그럼 기관의 매수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지난 한 주간 매수한 종목 함께 살펴본다면요.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1위로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GM과의 2조 원 잭팟을 터뜨린 LG화학 2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자진 상폐 이슈 속에 쌍용 CNE까지 3위에 이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4위와 5위에는 역시나 저PBR주의 매력이 더해진 LG와 SK 이름 올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현대차와 LG, SK 그룹주 ETF가 최근 핫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기관의 선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 굉장히 반도체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위부터 3위에 담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STI 담아가고 있고 5위의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10시 50분이 넘어서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570억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진 가온칩스 5위에 이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간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요.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엄청난 2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7만 전자에 멈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매일매일 매수하면서 개인의 순매수 탑픽에 역시나 들어가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SK이노베이션 지난해 이 역대급 배터리 이익 소식 전하면서 3위에 이름 더해지고 있고요. HLB 지난 한 주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이자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GM 이슈 속에 삼성 SDI까지 5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도 사고 있고 오늘도 양시장에서 계속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동안의 순매수 연일 행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규모가 조금 크다 싶을 정도의 움직임은 2월 1일장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가장 많은 수급이 유입되는 건 역시나 전기전자 그 다음으로는 운수장비 업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고수님, 오늘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을까요? 네, 저는 한미사이언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미사이언스. 예,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는 이 지주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 주주 제안서를 장남과 차남이 좀 발송했다. 그래서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 6인에 대해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했다라고 좀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아직 뭐 공시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주총에서 관련된 어떤 이사 선임 안건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의 어떤 통합에 좀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모녀와 장남과 차남 간의 이 경영권 분쟁이 좀 격화되는 이 과정 안에서 과연 좀 이 100기사로는 이제 누가 좀 투입이 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캐스팅 포트도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월 16일 56,20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주가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단기간의 어떤 상승 추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미사이언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창원 교수님. 네, 저는 LIG 넥스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이제 다시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다시 좀 돌아오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뭐 수주나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그와 더불어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달 안에 어쨌든 수출입 은행에 대한 이런 계류건들이 또 많이 통과가 된다면 또 한 번에 좀 트리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주 곡간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뭐 실적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지역적인 흐름들이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테이블 우수. 저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유통주. 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관련돼서 유통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도에 이게 비용적인 지출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조금 더뎠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약간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편의점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장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주목해야 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저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편의점 매출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 대형화되고 있는 편의점 업계 관련한 모멘텀을 또 받고 있는 GS 리테일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교수님.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LG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같은 논리로요. LG화학과 마찬가지로 LG엔솔의 지분 가치가 재평가되었을 때 결국 LG의 어떤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수급이 외국인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탄탄한 상태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분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고수의 LG, 그리고 변효인 고수의 한미사이언스, 하창원 고수의 LIG 넥스원, 테이블 고수의 GS 리테일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